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은 거고 다르기 때문에 누가 정의를 못 내리는 과정인데, 이렇게 결과지를 만들고 싶다. 무절단을 하게 되면 과일은 잘 만들어져. 탄질비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절단을 하게 되면 자라는 옥신양 때문에 과일이 잘 안 만들어져. 분화가 잘 안 일어나. 조건상. 그런 관계들 때문에 우리는 과일을 다는 가지들은 절대로 절단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근데 만약 여기까지도 절단을 안 한다면 결국 발안서를 꺾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위나 토비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뭐하러 갖고 있나요? 이 도구가 뭐에 필요하나요? 절단하고자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치 내가 함으로써 돈을 주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위를 갖고 춤을 추는 이것 때문에 돈을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잘 못 알고 있어요. 이 가위가 춤을 추면 출수록 주인을 망하게 만들어요. 이걸 들고도 눈으로 읽고 눈으로 되도록이면 이 가위나 톱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는 쪽이 상황에 따라서는 덕이 된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상당히 그거를 잘 사용해야만이 덕이 되는 거예요.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안 자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절단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용적의 관계고 에너지를 출발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를 내주되어 있고, 한 개는 오는 양분을 되돌리는 양분으로. 지금 이게 뭐야? 무거운 가지고 눈이 이미 이거는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연장기가 생겼어. 어떻게 생겼든 간에 눈을 두 마리 남겨놓고 자르고 이건 없애야 돼. 여기는 이미 양분 흐름이 도관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볼 줄 모르는 거지. 한 예를 들어 보기, 이 나무를 그대로 양분이 요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요걸 톡 없애버렸어. 그와 같이 이 나무가 지금 이렇게 됐다면,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고 이걸 눈 두 마리를 남겨야 돼. 연결고리가 이런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가고 요걸 남겨야 돼. 이거는 여러분 내가 했어도 욕을 해야 돼. 왜? 가위의 남용이라 이네. 가위를 가졌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자름으로써 내가 돈을 받는다, 이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자르면 차라리 돈 줘야 돼. 안 자르면. 그건 잘했습니까? 이런 것들인데, 어쨌건 이제 지금 말하는 절단과 무절단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절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잘라서 에너지를 되돌릴 것인가, 아니면 생장점에서 에너지를 활력시킬 것인가, 목적이 있을 때만 잘라라. 그러지 않을 때는 자른다기보다 우리가 속금이라 그래요. 속금. 기부해서 다시 소생하는 그런 관계.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과일이 두 개를 달고 싶다. 그럼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인데, 이럴 때 이 정도에서 달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이게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쉬게 한다. 이렇게 자르는 거는 이게 잘랐다 하지가 않는다. 이거는 제로화 시켜, 제로화. 이거다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 둘, 세 개 정도면 이거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선택을 하는 거야. 요런 정도의 분위기는 잘랐다라고 할 수 없다. 에너지에 대한 모도시는 아주 약한 모도시,
이걸 잘라서 여기 못오시네 했지만 아주 약한 못오시. 그래 만약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를 것이냐 요렇게 자를 것이냐, 이거는 대단한 큰 가치의 가치. 이렇게 자르면 에너지 여기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욕심, 다른 가지들보다 용적을 늘리주니까 1년차의 가지예요. 그런데 분포적으로 비교적 알맞다 그러면 이걸 잘라서 잘려 나간 만큼 에너지를 되돌린다. 이럴 때는 되돌리는, 이럴 때는 잘라줘. 그 아까 놔뒀다면은, 안 잘랐다면은 이 나무는 금방 이것처럼 굵어지는. 근데 이렇게 자름으로써 이 나무는 이 나무보다 지나치지 않는다는 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면은, 어쨌거나 우리는 강한 가지에 대해서는 강하게, 약한 가지에 대해서는 약하게 용적의 대비를 한다는 거. 결과지는 여자가지. 여자가지라고 말하면 뭐요? 부드럽다. 부들부들? 야들야들? 이렇게 결과지는 야들야들 부들부들하게 가져가는 것을 여자가지를 만들고, 절단하는 가지들은 골격지가 되는 남자가지가 되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남자가지를 만들어가는 건다. 강한 가지는 막아 되돌린다, 약한 가지는 늘어준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이제 주종관계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유목일 때 1년차 키울 때 이 주관과 척지과의 관계가 3대1. 이게 주인이면 이게 종이 되는 관계야. 그 종의 관계가 비율이 3배 정도로 차이를 내거나 그런 이상으로 관계를 만드는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게 주인이면은 이것들이 종이야. 종인데 이 종들이 3대1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3대1 이하로 구성원을 만들어가는데 지나치게 약해도 지나치게 강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주인을 잘 따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주종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관과 척기는 3대1, 결과지 3대1, 과대지 3대1, 용적 대비 양분 흐름의 크기가 격차를 준다. 자, 풍선의 원리. 참 재밌는 이야기. 이것도 선생님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나루토 선생님이 많이 활용을 하죠.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이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를 압축을 시켜서 양분을 위로 많이 보냈어. 그 뿌리에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양분만큼 보내진 거거든. 뿌리가 약하면 저기 그냥 안 갔어. 근데 뿌리가 강하니까 올라간 거예요. 더 강하면 더 올려야 돼. 왜? 옆이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간도를 활용하기 위한 관계인데, 어느 날 이 나무가 병이 들렸어. 저 중도를 잘랐어, 여기를. 중도를 여기를 잘랐을 때 그 위에만큼 에너지가 어디로 갔겠어? 다 알로 내려와. 그러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어? 미쳐. 그랬을 때 이것이 미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는. 그러면 공간을 벗어나야 되고, 그 벗어나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억제를 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으로. 그래서 비빔불을 친다든가, 뭐 유인을 한다든가, 적심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퀴를 한다든가, 뿔을 자른다든가, 뭐 이런 어떤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순리적으로 뿌리에 에너지가 있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공간만큼은 지상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풍선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는데, 만약 이거를 좀 더 키우셨다, 이 나무가 없다, 아래를 더 키우셨다 그러면 저 위를 조금만 내리면은 금방 옆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막 넘치고 있어. 이거 막 겹치고 있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걸 줄이면은 그 에너지는 위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자, 8번째. 결과모지의 채용질이 비교합니다. 결과모지의 채용질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와 같은 가지가 하나 있고, 이와 같은 가지가 하나 있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가지가 있다라면, 이걸 키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용적을 늘려주고, 이걸 짧게 자르면은, 이놈이 커져요. 근데 거꾸로 이걸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짧게 자르고, 이걸 길게 놔두면은, 용적이 많은 쪽이 우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대생지라는 말을 넣어놨어. 대생. 경쟁하는 가지, 똑같은 비등한 가지. 이 가지일 때는 요렇게 두 가지가 요건 조금 크고 요건 좀 작은데 요 작은 놈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요걸 용적을 줄여버리면 이 가지가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용적의 관계라. 상대적으로 주종관계를 바꾸고 싶을 때 주인이 종을 주인을 만들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주인을 아주 용적을 줄여주고 종을 용적을 늘려주면은 주인과 종이 바뀐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고, 예, 중력에 의해서 양분이 흐른다 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가지가 생긴 아래쪽 여기에 양분이 한 70% 흘러가고 위쪽이 한 30% 흘러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또 많은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 왜 꼭대기에 도장지가 많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들, 상반되는 의견들이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분의 흐름과 눈의 발달과 성장은 다르다. 눈의 상부는 양분 흐름과는 다른 거예요. 그게 아까 말하는 옥신의 관계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은 중력의 관계에서 양분 흐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에서 이동되는 양분은 잎의 정상작용, 그 다음에 나무가 갖고 있는 농도, 삼투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우리가 하면서 우리 팀장들하고 한번 또 긴요하게 또 논하면서, 만약 여기에 의문이 있다면 또 나중에 나하고 또 대화하는 걸로 하고. 10번째, 마지막으로 연맹적 지수를 높여라. 결국 사과는 아까 말대로 탄수화물이 잎이고, 잎의 양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돈이 되는 가치는 결국 상품성이고, 그 상품성은 결정은 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잎이라 그러면 그냥 일정한 어떤 크기의 잎만 갖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유엽이 있고 성엽이 있고 노엽이 있어. 잎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잎의 크기가 있어. 일정한 크기와 작은 잎의 크기와 또 이파리 하나가 호박잎만한 크기, 그 잎의 크기가 다 달라. 그럼 이 두 가지만 갖고도 한번 해보자 말이야. 유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옥신의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주로 성장의 역할을 해요. 성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양분. 해봐. 양분 흐름. 성엽은 주로 과일을 이제 비대하거나 나무가 살이 찌거나 이런 쪽. 그러면 마지막 노엽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해봐. 과일. 해줬잖아.
과일 맛이나 이제 주로 과일을 만드는 화성 호르몬, 꽃눈을 충실하게 만들고, 꽃눈을 만들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드는 화성 호르몬, 이런 거. 그러면 어떤 잎이 유엽이고, 어떤 잎이 성엽이고, 어떤 잎이 노엽일까? 봄에 나오는 잎은 유엽이요, 성엽이요, 노엽이요? 봄에 나오는 건 이제 노엽. 노엽. 그렇죠. 가장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제일 먼저 나왔고. 성엽은 주로 어느 시기에 나오는 걸까요? 꽃이 핀 후에. 예, 꽃 핀 이후에 6월부터 5월 양분 전환기 때부터 소위 말하는 정지기까지 나오는 걸 성엽이. 주로 이제 유엽은 신초가 자라면서 어린 잎을 이제 유엽이라고 하죠. 그런데 7월 이후에 자라는 것은 유엽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같은 어린 잎인데도 그건 유엽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봄에서 출발하면서 어린 잎이 자라는 그게 양분 전환기 5월 25일까지 동화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양분 안에서 사과나무에 어떤 영양의 그 바란스를 맞추고 가는데, 여기에 우리 나무에서 그런 컨트롤의 능력, 그게 이제 우리가 호르몬의 관계.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똑같은 호르몬의 관계인데, 그래서 나무 안에는 크게 5가지 호르몬이 있어.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과일을 만드는 생식의 호르몬,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잠을 깨는 호르몬,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중간적인 역할 호르몬, 그 다음에 빨리 성숙시키는, 노화되는 그런 호르몬. 젊어지는 호르몬도 있으면 늙어지는 호르몬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요거는 용어만 외워둬도 좋아. 용어. 마지막 꿀팁이니까 용어만 외워둬. 첫 번째, 지베레린. 지베레린은 어린 잎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과일 씨에서 많이 만들어져. 이게 촉진, 마디가 길어지거나 성장에 관장하는 그런 물질. 그 다음에 옥신. 옥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지금 표현으로 옥신의 호르몬은 어린 잎에서 만들어지면서 그것도 뿌리에 에너지를 주면서 성장 호르몬, 생육 호르몬. 이 2가지가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서 과일에 관여되고 생식에 관여되는, 자식을 만드는, 자기 이세를 만들어가는 호르몬이 사이토카인. 뿌리 주로 신근, 뿌리의 출발점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이동이 되고, 사이토카인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휴면기야, 휴면기. 이 나무들이 어떤 호르몬에 의해서 생육을 했고, 그 안에 어떤 바란스를 맞췄고, 이거를 다 관장하고 잠을 자게 하고 잠을 깨우게 하는 이런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아부사이신이라는 호르몬. 앱사이신, 아부사이신. 그 다음에 여기에 늙어지고 젊어지고 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빨리 과일을 만들었으면 이 과일을 빨리 숙성시키고 연글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서 새로운 이세를 탄생시키려는 이런 어떤 물질이, 그게 에틸렌. 이 5가지 호르몬이 나무에서 무수히 일어나는데, 어떤 호르몬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조건이 달라요.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많이 도와줬다면 나무는 계속 자랄 것이고, 생각하면 에틸렌을 많이 만들면 에틸렌으로 하여금
빨리 늙어버릴 것이고, 잠을 자게 만들려면, 이 나무를 평년도가 안 깨어나게 만들려면 앱사신 호르몬을 많이 만들면 안 깨어나. 그래서 우리는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냉장을 해가지고 여름에 싹을 피운다거나 여름에 꽃을 피운다거나 어떤 이벤트에 사과꽃을 피워가지고 이벤트에서 들고 와서 잠깐 장식하고 도로 냉장고 집어넣어 버리고 잠을 자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참 때도 아닌데 겨울인데도 사과를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변화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나무에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전년가의 하나, 톱 하나에 그러한 물질들의 관계가 우지자지 되고 있다.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10가지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경륜, 소위 상적 판단을 잘 한다면은 큰 탈 없이 이렇게 오늘 이 밭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이 나무들을 다뤄왔어. 나는 내 손으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 그 이유는 오늘 저와 같이 이러한 가치들에서 공유하고 같이 뜻을 여기다 부합했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다.